갑시다. 절대값 함수 얘기 좀 할게요. 절대값이 붙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y는 fx가 가장 기본 함수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절대값 함수는 전체 절대값이 붙는 거죠. 아무래도 전체 절대값이 붙는 경우인데 절대값 함수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x에만 절대값이 붙는다거나 y에만 절대값이 붙는다거나 혹은 x랑 y에만 동시에 절대값이 붙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fx 임의 함수 fx를 가지고 저렇게 절대값이 붙었을 때 개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가 fx를 그렸을 때 절대값이 어디에 붙어 있든지 다 그려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살펴봅시다. 예전에 선생님 설명했던 걸 들은 사람은 여기서 2차 함수를 선생님 그렸었는데요. 한 3차 함수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려볼게요. 임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이게 fx입니다. 여기에다가는 y는 전체의 fx를 붙일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y는 f의 절대값 x, 여기는 y는 절대값 y는 fx, 그 다음에 여기는 y랑 x에만 절대값 붙는 경우를 따져보죠. 자, fx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f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전체 절대값 붙는 경우는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y 값이 y는 절대값 fx니까 y가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y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은 x축보다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꺾어 올려야죠. 그래서 꺾어 올려서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아, 얘는 어떻게 한다? 꺾어 올린다. 이거 쌍기역 받침 맞니?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다, 글씨가. 꺾어 올린다. 맞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가끔 내가 글씨 속 이상한 게 느끼는 적 있지 않아요? 아닌가? 이상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그리자. 아이, 참. 이렇게 더 위에가 더 높게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자, x에만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해요? x가 양의 부분만큼 y 봐봐요. x에만 절대값이 붙으면 그러니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똑같고요. x에다가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도 똑같아야 되고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도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양수일 때는 바뀔 게 없겠죠. 절대값이 영향을 못 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일 때도 저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게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대칭이 된다는 거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다 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만 절대값 x에만 절대값 붙어 있을 때는 y축 대칭인데 이런 표현을 쓸게요. y축 대칭 복사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거는 뭐 정식 용어는 아닌데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쓰는 용어입니다. y축 대칭 복사. 그러니까 x의 양수에 있는 부분, x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붙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x축 대칭복사. 저거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를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범위를 이렇게. 자, 일단 좀 볼게요. 여기 이거 값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여기가 만족하는 게 k라고 해볼게요. k를 집어넣을 때 음수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k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요? 자, 봐봐요. 다시. 여기 fk는 여기 음수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k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k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절대값 y죠.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여기서 답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에랑 달라지. 이거랑 다릅니다. 존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t를 넣었더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이라고 쳐. t를 넣었더니 3이 돼요. 근데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도 돼.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x축 대칭 복사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x축 위에 있는 놈을 이렇게. 아까 여기서는 이렇게 붙였죠? 여기서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y 값이 여기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시 여기는 지금 x에다가 적절한 값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fx가 음수가 될 수 없는 거죠. y가 음수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fx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y는 음수가 될 수 있죠. 좀 헷갈리죠, 그렇죠?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사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야지. 노란색으로 해야지. y에 그리고 x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다 섞으면 됩니다. x축도 대칭 복사해야 되고 y축도 대칭 복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절대값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절대값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절대값 안에 숫자가 들어간다면 숫자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있으나 많아요. 그쵸?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그 말인즉슨 절대값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절대값 기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언제라고요?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일 때. 자, 근데 지금 우리 어디에 절대값이 붙냐면 x랑 y에 절대값이 붙는 상황이죠? 그럼 저 절대값이 무용지물이 될 때, 절대값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x랑 y가 언제일 때예요? 양수일 때예요. 자, 좌표표면 생각해 봅시다. x랑 y가 둘 다 양수일 때가 언제입니까? 1사분면이죠. 봐요. 1사분면의 모양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모양이 모든 절대값 함수에 어떻게 있어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 그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일단 그려. fx 그린 다음에 이제 규칙 알았잖아요. 전체 절대값 붙이면 꺾어 올려. 그 다음에 x의 절대값 붙이면 y축 대칭, y의 절대값 붙이면 x축 대칭. 둘 다 붙으면은 x축, y축 원점 대칭인데 항상 뭐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1사분면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가지고 절대값 함수 그리면 편하게 그릴 수 있죠. 절대값 함수는 수학 하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선생님 왜 여기서 설명을 하냐면 방정식 파트잖아요. 그쵸? 방정식 파트인데 절대값 함수 기호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함수 방정식 부등식 중에 제일은 함수라고요. 그래프 그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방정식, 단순히 식으로만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로 해서 문제 푸는 게 쉬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절대값 함수 선생님한테 처음 배웠던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처음에 학원 강의를 시작할 때 첫 학생들이 있었을 거고 첫 수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비 고일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첫 수업 때 했던 게 이제 절대값 함수예요.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그때 수업 준비 열심히 했던 걸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써먹고 있죠. 처음에 강의할 때 떨리고 그랬었는데 판서 연습하고 막. 여러분 그 칠판에서 글씨 쓰는 거랑 여기에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선생님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닌데 칠판에 쓰는 게 어색하니까는 막 6시에 수업인데 1시부터 와가지고 판서 연습하고 그림 그리는 거 막 연습하고 벌써 몇 년 전이야 그게? 11년. 아, 진짜 오래됐네요. 선생님이 또래에 비해서 좀 경력이 많아요. 내가 대학생 때부터 애들 가르쳐가지고 19살 때부터 과외를 시작했고요. 학원 강사를 24살부터 24살인가 5살인가 지워도 됩니까? 열아홉 살 때부터 과외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자기가 구체적인 지금 꿈이 없다면 대학교 가서 과외할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대학교 가서 과외할 생각으로 공부하면 이건 뭐야?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미래를 입시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취업 준비. 그렇죠? 써먹으면 좋잖아요. 지금 비싼 돈 내고 지금 수업 듣는데 회수해야죠. 대학교 가서 싹 회수하세요. 과외 열심히 해가지고. 과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학교 잘 가야 돼. 대학교 못 가도 과외할 수 있는데요.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달라. 선생님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러면 또 그런가?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어서 선생님은 3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동생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16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8번. 160만 원. 한 명. 근데 나는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는 좋은 대학 가서, 서울대 가서 과외하세요. 서울대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 가면 과외비가 천문학적입니다. 뭐 시간당 10만 원? 시간당 10만 원이 기본이에요. 시간당 10만 원 안 주면 안 가면 돼. 서울대 의대 가면 시간당 1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잘하면 몇 천을 벌 수 있나요? 그럼요. 몇 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의대생들 있잖아요. 서울대든지 연고대든지 의대생들. 근데 의대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 의대에 잘 사는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 다 잘 사는 사람들이 그 교육에 투자해갖고 들어오겠지만 걔 중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 살림이 어렵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학비 내기 힘들어요. 서울대가 한 학기에 5,600이고요. 연고대 가면 한 학기에 1,200? 이 정도거든요. 한 학기에 1,200. 1년에 2,400. 그거를 4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어려우면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대출은 인턴 과정부터 나오고.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실제로 휴학을 한 다음에 과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학한 다음에 과외하면 얼마 벌 것 같아? 휴학한 다음에 과외하면 놀면서 7,800은 우습게 법니다. 놀면서 과외하면. 갑자기 의대를 가고 싶어지나요? 의대 가세요. 가면 좋지. 진짜 우리나라는 학벌이랑 학력만 되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없다라고 하면 진짜 단기적으로 아 나는 20살 때부터 과외할 거야 이 생각으로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다 필기 다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과외하러 갈 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도 됩니다. 똑같이 해도 돼요. 써먹으세요. 과외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고 부모님 손 벌리지 말고 여러분들 학비 내고 차도 사고 응? 핸드폰도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교 가가지고 또 와이파이 터지는 곳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무제한으로 편하게 그냥 쓰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무제한. 무제한 써야지.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고 열심히 가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자, 이거 볼게요. 16번 서로 다른 4개의 식은 가토록인데 아까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좀 이 식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이제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m의 x-2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x제곱-1 절대값 함수 원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텐데 이거는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원래 함수를 어떻게 해요? 꺾어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어떤 모양? 직선. 어디를 지나는 직선? 2,0을 지나는 직선. 제한 조건이 없네요. 대신에 그쵸? 근데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1에 접하는 거 아래.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래야지 1, 2, 3, 4 4개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된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1, 2, 3, 4 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경계가 언제예요?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기울기 m은 0이죠. 요거는 m은 0이 될 거고 이거 접할 때는 뭐랑 따지면 돼요? 뒤집어 올라간 거니까 1-x 제곱과 그 다음에 m의 x-2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될 때를 따지면 여기 m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다. 0과 이 음수값이 되는 이 기울기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답이 됩니다. 17번 볼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플러스 3을 넘기면 이거 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3? f 얼마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 얼마?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일 때가 여기 y는 여기 마이너스 3일 때가 여기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x값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문제에서 보면 0하고 2가 되겠네요. 그쵸? 0하고 2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요 안에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지금? 0 아니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맞아요. 절대값 x가 0 아니면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 x가 0 아니면 2여야 돼. 그럼 x는 뭐여야 돼요? 0, 2 마이너스. 그렇죠. 0, 2, 마이너스 2. 문제 구하는 거 뭡니까? 아, 뭐야? 이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문제가 난 좀 뭔가 합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문제 출제 의도는 이게 아니겠네요. 자, 출제 의도대로 해볼게요. 이게 y축이에요. x축이고요. f 절대값 x.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저거는 양수인분 남기고 양수인 거 남기고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거를 요거 x에만 절대값이니까 x가 양수일 때 이건 그대로죠? 근데 y축 대칭 복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요놈, 요놈, 요놈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실근의 합을 구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근데 그 실근이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죠. 다음 18번 가볼까요? 아, 또 복잡하네요. 그쵸? 복잡해요. 뭐 인수분해는 됩니까? 뒤에가 K-4고 K 플러스 1인데 두 개를 더했을 때 이렇게 나오진 않네요. 그쵸? 근데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절대값 X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절대값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체를 fx라고 봤을 때 이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지금 요 놈은 그 이차 함수의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대칭복사시킨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죠. 이차 함수를 봐봐요. 이차 함수를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대칭복사를 시키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 근 몇 개예요? 그건 없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근데 4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어떤 이차 함수를 대칭복사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생긴 걸 대칭복사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대칭복사를 시켜야 이렇게 나오고 이 모양이 그대로 이쪽에서 반복돼서 근이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되려면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겠느냐 따지는 거죠?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러면 D 있어. D가 0보다 저기서 절대값을 없애. 일단 절대값을 없애면 그냥 D만 따지면 돼요? 안 될 텐데. 요 2차 함수는요 사실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를.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의 양근을 갖게 되는 조건을 따져야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을 가져야 되네. 뭘로 따질 거예요? 그렇죠. 합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K-K 플러스 1 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얘도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 구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일 때 X에만 절대값 지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X, 그러니까 그 X 1차에만 절대값 지워져 있다. 그게 아니라 제곱일 때는 절대값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곱일 때는 절대값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 했으면 왼쪽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걸 갖다가 절대값 X에만 절대값 씌우면 이 모양이 나오니까. 19번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네. X제곱을 절대값 X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네. 똑같습니다.
계산했어요? 태환이 안경쓰기 확실히 독특해 보이네. 좋은 거요? 태환이스럽지 않게.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K에다가 1, 2, 3 집어넣고 식으로 막 그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그릴 때 네? 항상 x 절대값 먼저 하고 X 절대값 문제? 1사분면요. 1사분면 지금 X랑 Y에 둘 다 절대값 돼 있잖아요. 이거는 1사분면 모양을 X, Y 원점 대칭해버리면 됩니다. 됐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절대값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가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하고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리고 0,2 이렇게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그래프인데 이러한 그래프에서 x에 그리고 y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1사분면 모양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1사분면 모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x축, y축 원점 대칭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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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K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그려봅시다. 자, N1. 그럼 K가 1인 거죠. 그럼 여기 Y절편이 1이고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직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지면 자, 교점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를 그려볼게요. 요거랑 여기를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y는 x 플러스 2 되면은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여기서 만나겠죠? 세 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y절편이 3일 때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몇 개입니까? 여기서 한번 만나고 저쪽에서 한번 만나겠죠. 그래서 2개가 되죠. 그러면 다 더하면 4, 3이 더해서 9 나옵니다. 되나요? 이렇게 그래프로 해결하는 문제다. 이거를 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23번만 잠깐 설명을 해보면 23번 가우스 들어갔지만 이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는 거 아닙니다. 23번까지만 하죠. 제곱에 플러스 5 가우스 x의 마이너스 1은 가우스 x가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최고치한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생각해보자고 마이너스 그냥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일 때를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완전 정식 바꾸면 얼마여야 돼? 아니야, 이거 헷갈린다.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가져요? x가 4분의 1일 때 최대값 같지. 근데 이게 지금 가우스 x에 대한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가우스 x가 4분의 5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4분의 5보다 4분의 5에서 제일 가까운 정수가 뭐예요? 제일 가까운 정수가 1이잖아. 그러면은 그 원래 이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데 가운데 축에서부터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가우스 x의 값은 최대값을 가질 수 있는 가우스 x의 값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가우스 x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b는요.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함수 이거는 못 그려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릴 수 있는 함수는 뭐냐면 그릴 수 있는 가우스 함수는 가우스는 이렇게 전체에 딱 가우스가 씌워져야지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릴 수 있습니다. 전체에 씌워지면. 근데 하나하나의 가우스가 다 씌워지면 못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 가우스 씌워지면은 구할 수 있지만 그래프 그릴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가우스 씌워지면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다. 그런 문제는 식으로 해결한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 그 개념 설명은 안 했지만 이 50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50페이지 가보세요. 뭐 처음 보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개념 보시면 처음 보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x만 구하면 되는 거고. 숙제 어디까지겠어요? 스텝 3까지요. 아니요, 이것이 수능까지 하세요. 58쪽. 58쪽까지 하시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뭐 하겠습니까? 화요일 날에는 스텝 3 2개 하겠죠. 스텝 3 2개 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개념 설명 나가고 그런 식으로 또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대신에 그 스텝 2는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푸시고 또 숙제 적어줘야지.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헐, 1월 16일이야? 그렇죠. 와, 1월 절반 지나갔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설날인 거 알아요? 다음 주에 벌써 설날이에요. 다음 주 금, 토, 일, 월. 여러분은 쉬는 날 없죠? 우리 화목 수업이잖아요. 금, 토, 일, 월. 우리 몇 번째 수업이야, 오늘? 5번째? 야, 5번밖에 안 했어, 수업. 근데 벌써 뭐 절반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5번째 수업이었는데. 숙제. 집에 가서 오답 숙제부터 했어요? 제발 오답 숙제부터 하세요. 알겠죠? 교재 숙제부터 하지 말고 오답 숙제부터. 오답 숙제 뭐 있어요? 오답 프린트. 뭐 있어요? 방정식. 블랙 라벨이랑 여러분이 저번에 적었던 거. 그 다음에 뭐야? 데일리 테스트. 오답. 데일리 테스트 문제 많이 틀린 사람 이거 오답도 꽤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숙제 뭐 있어요? 블랙 라벨 몇 쪽까지? 58초까지. 58쪽까지. 이거 숙제부터 하시고요. 늦게 합류하거나 앞에가 안 돼 있는 친구들 앞에 메이크업 하시는데 스텝 2 하세요. 스텝 2 메이크업 하세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뭐 있어요? 아, 클리닉 내가 준비했지. 이제 나눠줄 거예요. 클리닉은 여러 가지 방정식. 중상급. 적극적으로 좀 활용 좀 하세요, 이거. 알겠죠? 딱 블랙 라벨만 풀고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됐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숙제 하시면 되고. 이따가, 테스트지는 다 받았을 거고, 안 받은 사람 이따 줄게요. 시험 보고 채점 받으러 오면서 오답 숙제, 오답 프린트 좀 들고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